손흥민 MLS를 흔들며 토트넘의 뼈아픈 후회를 이끌다. 손흥민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케어 MLS에서 단연 가장 빛나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단 7경기 만에 그는 LAFC의 중심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자신을 떠나보낸 친정팀 토트넘 호스퍼까지 깊은 후회 속에 빠뜨렸다.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손흥민을 2천만 파운드라는 다소 헐값에 매각한 것은 당시에도 큰 논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활약은 단순한 논란 수준을 넘어 구단 역사상 최악의 판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다. 런던 현지 언론은 손흥민을 잃은 공백은 단순히 수치나 기록 이상의 것이라며 경기장 안팎에서 차지했던 그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MLS 진출 후 손흥민은 놀라운 속도로 리그에 적응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적응을 넘어 리그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중이다. 보통 유럽 무대에서 전성기를 보낸 스타들이 MLS로 오면 은퇴 무대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동료와 활발히 소통하며 경기 내내 활력을 불어넣는다. 경기 후에도 팬들에게 다가가 사인을 해주며 미국 현지 언론은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MLS 전체의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아이콘이라고 평가한다. 지난 9월 22일 레일 솔트레이크와의 MLS 31라운드 경기는 이를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손흥민은 직접 득점과 도움에 관여하며 LAFC의 4일 대승을 이끌었다. MLS 데뷔 이후 단 7경기에서만 6골 2도움. 경기당 평균 1회 이상 공격 포인트라는 기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유럽 톱 레벨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7경기 중 단 2경기만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중 한 경기는 데뷔 전으로 교체 출전 시간도 짧았다. 즉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 경기에서 팀 득점에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트넘의 전설적 미드필더 제이미 레드냅은 BBC를 통해 분노 섞인 평가를 내놓았다.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수였다. 그런 선수를 단 2천만 파운드에 내보내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있기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클럽의 트로피를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퍼스는 너무 쉽게 손을 놨다. 지금 이 거래에서 웃고 있는 쪽은 LAFC며 후회하는 쪽은 토트넘뿐이다. 레드냅은 이어 MLS와 프리미어리그 간의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강조했다. 물론 MLS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전체적인 수준이 낮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차이를 무색하게 만든다. 그는 MLS 역사상 최고 몸값의 선수로 기록되었고 현재 보여주는 활약은 그 투자금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다. 지금 그는 MLS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고 있다. 토트넘 매각설의 진실과 구단주의 완강한 태도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 이적 논란과 동시에 또 다른 큰 이슈에 휩싸였다. 최근 미국 언론을 비롯해 영국 현지 매체들까지 미국계 거대 투자 그룹이 토트넘 인수를 위해 45억 파운드를 제시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한 것이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2022년 첼시가 토드 보헬리 구단주 그룹에 42억 5천만 파운드에 팔린 기록을 뛰어넘는 영국 축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단 매각이 될 뻔했다. 하지만 토트넘 측은 즉각 부인했다. CEO 비나이 벤카테샴은 토트넘 호스퍼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루이스 가문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클럽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단순한 부인 차원을 넘어 루이스 가문이 구단을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비전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4년 동안 구단 회장직을 맡아온 다니엘 레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라 구단의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루이스 가문은 구단을 계속 소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ENIC 그룹 토트넘 지분 87% 보유, 은 과거에도 2차례 매각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중 하나는 아시아계 투자자 그룹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이번 미국계 그룹의 제안으로 알려졌다. 영국 언론은 이번 투자 그룹의 대표로 브루클린 에릭이라는 IT 기업가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12명의 투자자를 이끌고 토트넘 인수를 추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루이스 가문 측은 그런 제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흥미로운 점은 토트넘의 최근 성적이다. 스퍼스는 2024-25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오랜만에 유럽 무대 정상에 섰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아스널과 승점이 같은 3위에 올라 있다. 단순히 경기력뿐 아니라 구단 브랜드와 상업적 가치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루이스 가문이 구단을 쉽게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구단이 창출할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들은 45억 파운드는 큰돈이지만 토트넘의 장래 가치는 그 이상일 수 있다며 매각 거부를 이해할 만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손흥민이 직접 밝힌 토트넘 시절의 연봉과 보너스 뒷이야기. 손흥민은 최근 하나TV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The Only Knee Doctor, The Only Knee Doctor 첫 화에 출연해 프리미어리그 시절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토트넘에서의 연봉 체계와 보너스 지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발언은 많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개인 타이틀과 관련된 보너스가 없었다고 밝혔다. 보너스는 오직 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거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었을 때만 지급됐다. 하지만 개인 수상, 예를 들어 득점왕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상이 없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많은 골을 넣고 개인 타이틀을 따냈던 손흥민의 활약을 고려하면 의외였다. 한국 팬들은 그렇게 큰 활약을 했는데 보너스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손흥민은 영국 축구의 주급제에 대한 흔한 오해도 풀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선수들은 모두 주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일반 회사원처럼 월급제로 받았다. 연봉 전문 사이트 카폴로지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연간 약 340만 달러를 받으며 팀 내 최고 연봉자 중 한 명이었다. 이는 스퍼스의 재정 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의 활약을 감안하면 충분히 정당한 금액이었다. 흥미롭게도 LAFC로 이적한 이후에도 손흥민은 여전히 약 300만 달러를 받는다. MLS 전체에서 봤을 때 이는 압도적인 수치로 구단 전체 연봉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금액을 정당화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7경기 만에 6골 2도움이라는 수치는 MLS 팬들에게 그는 진정한 슈퍼스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제이미 레드냅은 다시 한번 손흥민을 극찬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MLS 역사상 가장 비싼 계약이 아니다. 그는 지금 그 금액 이상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MLS는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의 발언처럼 손흥민은 단순히 한 팀의 에이스가 아니라 MLS 전체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다.